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 환호 소리를 들어보니까 역시 그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최욱 씨의 기분이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겠죠. 기분은 최고 좋습니다만 그래? 네. 제가 지금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KBS 지금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그 파업 출연 거부로 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말 팩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려 프로그램 5개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그 정의로운 결단을 했는데 왜 두통이 옵니까? 난 속이 시원하겠구만. 아니 그 제 DNA와는 좀 다른 행보라서. 예, 왜 머리가 아프냐면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게 뜻하지 않게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그렇게. 예. 이 물살에 휩쓸려서 저도 지금 그렇게 됐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 불의했던 시대 그 나쁜 사람들이 장악했던 공영방송에 그렇게 기생을 했단 말입니까? 그 동안에요? 네. 그때는 날뛰었죠. 우리 최욱 씨 같은 경우는 혹시 잘릴까봐 전전긍긍했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빠진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우고 있거든요. 누구예요? 그건 말하면 그렇죠. 그래요? 네. 아니 프리랜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잘 해내고 있다는 게 저를 자꾸 머리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고대영은 제가 잡겠소다. 왠지 고대영이 아니라 오대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하는 겁니다. 오대영 제가 잡겠소다. 김재윤 제가 잡겠소다.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 투어. 제주 쉼 투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 이효리 씨 관련해 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냥 호텔이나 이런 데 가셔도 되지만 그냥 관광 상품 나와 있는 거 하셔도 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 토박이 국민TV 조합원이 운영하는 여행사 여기로 간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제주도에 갈 때 이제 이런저런 체크를 하지요. 뭐 맛집이나 뭐 여행지. 이거는 다분히 외지인을 위한 그런 소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제주 쉼 투어는 바로 제주도민들이 즐기는 제주도에 최적화된 그런 정보로 하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제 그 짠 상품, 관광 투어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알려지지 않은 맛집,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비경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정보로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최고의 정보, 제주도 정보를 접하실 수가 제주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만 끌고 다닐 겁니다. 이런 데를 왜 데리고 왔지 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여러분을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제주 지역번호 064-725-4500 064-725-4500번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맘마이스 오늘 순서를 시작해야 될 텐데 오늘 나오시는 분은 어쩌면 모든 분들이 다 알만한 분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모셔야 될 이유가 이렇게 꼭 지금 이 시간 단장을 하셨어야 됩니까? 오늘 주력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너무 심하시다. 편습생 언니들이 하는 바람에 오늘 좀 부실공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년에 또 중요한 선거에서도 이분의 역할이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고 하죠. 염태영 수원시장님 모실 텐데 이분이 내년에 3선에 도전할지 도정에 도전할지 어차피 근무지는 수원시인데 여간 어디로 가시느냐, 이 지금 경기도에서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두 분 수원시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한 2~30만 안 됩니까? 그 정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한 80만 가겠습니다. 80만이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정말
저는 맘마이스 수준 굉장히 높은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진행하시는 분이 수원의 인구를 그렇게 과소평가해 주셔서 우리가 125만입니다. 지금 맞았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 맞췄는데요. 한 분은 맞췄지만 저는 평균 수준을 아 그래요. 네. 너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됐어. 내가 뭐 수원 인구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네. 광역과 기초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유일한 지자체가 수원입니다. 광역 지자체인 울산보다도 한 5만이 많으니까. 울산은 또 우리 최욱 씨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교를 하필이면 기분 나쁘게 제 고향을 갖고. 오늘 이거 처음부터 잘 풀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이네. 그 사실은 울산이 광역시가 1997년에 됐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울산이 주변 도시하고 합쳐져서 100만을 만들어서 광역시를 만든 반면에 억지로 했군요 울산은. 뭐 억지로라면 또 옆에 하시는 최 선생님이 몹시 불쾌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우리는 우리시 경기 안에서 네. 100만이 넘은 게 2002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수원시가 원래는 수원만이 아니라 예. 화성시, 예. 오산시도 다 합쳐서 수원시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그걸 다 떼어내고도 수원 단독으로 예, 2002년에 100만이 넘었고 제가 민선 오기 시작할 때 110만이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 민선 6기 끝날 지금 시점에 125만이니까 매년 지금 2만 안팎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벌써 울산광역시를 초과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왜 저를 건드리세요? 오늘 처음부터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시장님은 지금까지 맘마이스 나오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정치인분들 혹은 뭐 행정인분들 중에서 그렇게 인구 대비 유명한 분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 오면 일단 디스부터 하고 아 시작해요. 디스가 아니야. 팩트죠 팩트.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정말 살아생전에 처음 뵀어요. 아 정말. 너무 조용하게 또 시정을 하세요. 그래갖고 네. 언론에도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데 네. 소리 없이 수원을 키우셨지. 네. 그 KT 위즈라고 프로야구 19단은 아세요? 수원의 KT KT 아, 위즈. 아 KT. KT. 제가 발음이 안 좋았구나. KT 위즈. 네. 알지 그럼. 근데 위즈는 뭐야? 위즈는 뭐 마법사. 마스코트가?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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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제가 저 LG 트윈스가 가을 야구에서 빠진 이후로 야구를 잘 신경 모릅니다 지금. 그 KT 위즈를 네. 이제 경합 끝에 우리 시에 유치를 하고 아. 얼마 전에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 네네. 우리나라가 개최했죠. 네. 네. 그 결승 경기가 수원에서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수원 삼성 블루잉스와 수원 FC가 한 도시에 두 개 구단이 동시에서 경기를 한 수원 더비라고 최초의 그런 일을 만든 것 아세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 스포츠하고 운동으로 이제 감쌌구나. 예. 운동으로 마케팅을. 아니 일단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그러면 찬물을 또 한번 확 끼얹겠습니다. 수원 FC가 또 2부 리그로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어요. 아니 뭐 당당하게 네 그러세요.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멋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네, 대인 근데 배시네요.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성남 FC가 떨어지니까 도매금에 제가 같이 욕을 먹더라고요. 이거 살짝 또 성남. 야 이재명 시장 쓱 소환하시네. 예. 뭐 이렇게 해야지 본인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예. 후반부쯤에. 네. 우리 염태영 시장님은 전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아니 자서전 드라마로 나올 법도 한 그런 아주 정말요? 놀라운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자서전은 반만 믿으면 돼요. 그런가요? 그걸 다 믿으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 내용들 어린 시절의 얘기를 꾸며내도 그렇게 꾸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명박 자서전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지. 그건 뭐 거의 근데 뭘 믿어요? 그건 저를 다릅니다. 이명박과 같은 반열에 올려주신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사셨어요. 그죠? 제 시절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각별히 저만 어렵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조실 부모를 해서 소년 가장으로 청소년기를 거쳤습니다. 몇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버님이 중1 때, 저 어머님이 고1 때. 어이구. 그리고 이제 독자이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로 대구로 들어가 살았는데 할머님이 제 고3 때 그리고 할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셔서 예. 맞상제를 불과 6, 7년 사이에 4번을 하게 되고 아이고야. 그때는 지금처럼 장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집에서 다 네네네 예. 맞아요. 노란 예. 베옷을 입고 천막 쳐놓고. 예 맞습니다. 음식 다 해내면서 네네네. 그렇게 6, 7년 청소년기를 2년에 한 번꼴로 3년에 한 번꼴로 어르신들을 다 예사롭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남매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2남 3년인데 네. 그 제가 장남이었고 예. 위로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누이는 큰 누이는 이미 시집을 가서 예, 예. 둘째 누이하고 동생 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네. 그 이재명 시장보다 더 어려우신 것 같네요. 또 왜 이재명 시장이 아니, 왜 거기 나와요? 왜냐면 이재명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어렵고. 나 이런 건 경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혹시 그 형님들이랑 뭐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저희는 다행스럽게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는 우애는 아주 좋았던 걸로 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뭐, 형수님 이쪽으로는 문제 없다 이거죠? 네. 예, 다행스럽게 형수가 없어서 이재명 씨, 너무 잔인한 거. 뭘 잔인합니까? 네. 이렇게 그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장님한테는 도움이 되죠. 아니, 이재명 시장님 뭐가 돼요? 뭘 뭐가 돼요? 경기도지사 되죠. 아 그래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밀어주는 법. 아니. 혹시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계시나 보군요. 저도 맘마이스에서 한번 나와서 예. 지명도 인지도를 높여주면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아주 뭐 전쟁이네 다들. 요때 우리가 잘 빨아먹어야 돼요. 요때가 제일 좋아. 예. 그나저나 이 결혼 사연도 아주 스토리가 인생 자체가 드라마예요. 기가 우리 시장님이. 막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분인데 야학에서 만나신 거예요? 같은 교사로? 예. 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알게 됐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6년을 같은 학교를 다닌 거죠. 예.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 지역에 야학이 있었는데 네네. 대학생들이 교사를 하는 그런 네. 야학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교사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후에 이른바 이제 운동권으로서 야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서 초등학교 동창인 아내를 만난 거죠. 네네네. 근데 또 하필이면 장인어른이 경찰이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권이셨으니까 결혼식 때 다 구속된 겁니까? 어떻게? 그런 거. 야 이거 물반 고기반 아닙니까 거기는? 네. 야 진짜 실적 올리기는 최고의 장소죠. 왜냐면 친구들도 다 그쪽 친구들이고. 그냥 일단 잡으면 무조건 그냥 네. 실적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장인어른이 그 제가 이제 조실부모한 소년 가장이고 네. 그런 가운데 제 아내는 이제 졸업해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고 그런데 결혼한다고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그 장모 장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 아무래도 딸 자식 보내는 게 선뜻 내켜하지는 않을 그럴 수 있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랬는데도 그 내색하지 않고 딸의 선택을 존중해서 결혼을 시켜 주셨는데 일부러 그게 덫을 판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딸을 이용해서. 아내를 야학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조건 갖고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로연을 또 그 아래 이제 음식점에서 하게 되는데 결혼식장으로 도발이 치든 도발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써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뭐죠 도발이가? 도망 다니는. 도망. 네. 예, 이제 그 경찰의 여러 가지 그 검거 작전에서 피해 있는 네네네. 그런 이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네.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결혼한다니까 일찍 결혼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네. 제아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왔는데 와 보니까 입구부터 보니까 그 눈에 띄면 안 될 사람들이 너무 질비하게 있는 거로 결혼식장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돌다가 제 피로연 장소로 왔죠. 그리고서는 괘씸한 결혼을 했다고 저를 그때는 매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매달고. 예. 발바닥 무척 맞았습니다. 예. 눈물 나게 맞았습니다. 예. 그거 없애야 됩니다. 예. 제가 맞아 결국 보니까 그 결혼식 날 잡힌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다들 또 유능한 도발이꾼들이었어요. 우리 저 시장님 보니까 그
민주화 운동에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셨다던데. 사실은 그때 민주화 운동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구속을 전제로 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청춘과 일생을 담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우리가 알만한 분이 누가 계실까요? 사실은 김문수 씨쯤 될까요? 아니요. 아니, 그보다는 그 양반은 선배지. 예, 한참 어리죠. 우리가 우상처럼 봤던 분 중에 하나가 유시민 씨 같은 분이고요. 그분이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복학해서 들어온 선배셨고. 심재철 선배 어땠을까요? 그때 제가 학교 네. 1학년 때 학생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멋있었고. 근사하게 보였죠. 네. 아, 세월은 사람을 많이 바뀌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예. 그때 이제 1980년 5월에 있었는데 예. 우리 시장님은 1980년 서울대 1학년생이셨고 광주 항쟁하고 연관이 있으시다고요? 아, 항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지만 택시 운전사를 보면 예. 그때 제가 봤던 광경들이 대부분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유신 시절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유신 세대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고등학교 전과정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신만이 살 길로 알고 대통령 박정희는 예. 신처럼 예.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학교 들어간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80년 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처참하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얼마나 허위의식이었던가를 그대로 다 며칠 만에 깨닫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복학해 들어오고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면서 3, 4, 5월을 그야말로 폭풍처럼 그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봄. 예, 그때 관악부터 스크럼 짜고 비가 부슬부슬 오를 때 서울역 광장까지 같이 행진하여 나가고 뭐 이랬던 한강대교를 건널 때 그 부슬부슬 비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민주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저를 그 초기에 사회과학 서적으로 공부를 시켰던 기장교회 제가 다녔는데 그 지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저희 집에 아침에 그 새벽같이 찾아오셔서 지금 학교가 다 신개엄군이 다 신군부가 점령을 해서 애들을 다 쫓아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학교 입구에 딱 그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장갑차가 놓여 있고 그러면서 곧 이어서 들려오는 얘기가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폭동 때문에 계엄군이 진주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거 우리로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잘 않으니까 신문을 보면 백지로도 나오고 뭐 저 폭도에 의한 그 계엄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궁금해서 그때 당신 타임즈하고 뉴스위크지가 외국의 외국을 통해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통로인데 그걸 보면 그거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미팔군 같은 데서 흘러나온 또 우리는 그 별도로 구한 뉴스위크지 보면 광주의 그때 당시의 사건 사태 같은 것들이 아주 그 정확하게 보도가 된 것들을 찾아서 번역을 해서 교회에서 등사 왜 철필로 그렇죠. 글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사한 걸로 밤새 등사해서 집집마다 돌리고 했어요. 광주는 실제는 이렇다.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다르다. 그러고 있는데 저도 바로 광주로 갈 생각으로 가보니 그 수원역에 가서 기차역을 타보니까 광주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다 막아놔서. 그리고 나서 5월 27, 8일 경에 광주가 일종의 이제 그 시민군들이 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광주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와 우리 선배 한 사람 세 사람이 광주를 들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집에 제가 이제 장남이고 그 가장이 위치니까 가족에게 내가 혹시 못 돌아오면 그 이런 일로 내가 갔으니까 그 집에서는 내 심정을 이해하고 그럴달라는 편지를 써놓고 유서를 쓰신 거군요. 마지막을 혹시 될지 모르면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써놓고 갔는데 광주에 가 보니까 그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그 방송국과 노동사무소 이런 데가 불탔는데 그 옆에는 말짱해요. 그리고 큰 건물들에 총탄 자국 또 유리가 만화 영화 나오는 것처럼 거미줄처럼 빼져 있는 모습. 저를 만나는 아주머니들이 손을 붙들고 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광주역 앞에 주요 거리에 계엄군이 실탄 장전한 가운데 둘 세 명씩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위압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던 모습, 또 그 안에서 광주 시민들과 눈물겹게 그때 겪었던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일부 시민군들이 무등산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다 그래서 무등산까지 한번 가보려다가 무등산 입구에 바리케이트 쳐준 곳에서 또 그 안타깝게 그 뒤돌아섰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광주에게 저에게 생생하게 이제 기록돼 있다가 제 기억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출생일과 아버님 기일이 같은 그분을 울먹이면서 글을 읽고 돌아가는 것을 불러서 안아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가슴 찡하고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게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나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궁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쏙쏙 뽑히게 만드는 그 미궁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그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뭐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직영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 꽃마트.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도 이 꽃마트에 꽃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추미애 대표에게 저희가 또 꽃마트 꽃을 선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고마운 분들께, 뭐 사랑한 연인에게 또 감사를 표해야 되는 분들께 우리가 꽃을 가끔 이렇게 선물하게 되는데, 그때 다른 데 말고 꽃마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김용민이가 이노근 씨. 네. 낙선 축하 화환도 보내고 그랬었죠. 네. 꽃이 정말 큰 선물입니다. 네. 한 건 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걸로? 아니 그 누군가에게 또 꽃으로 마음을 전하면 김장겸 씨한테 김장겸 준비하고 씨. 있습니다. 네네. 네. 괜찮네. 이렇게 자진 출두 기념 꽃 선물. 그렇죠. 이런 거 네. 하나씩. 꽃을 뿌려드려야지. 자,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시거나 1811에 2333, 1811에 233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소년 가장, 그러니까 뭐 소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동생들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나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이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친구들한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제 우리 때는 그렇게 의식화 교육받은 우리끼리는 2학년,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조를 짜서 그때 내 데모를 D라고 그러는데 D 치고 네. 누가 먼저 이제 빵으로 가는가 네네. 순서를 정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소년가장이 위치이기 때문에 너는 남아서 센트럴 타워를 책임져야 되는 이치로 구분을 시켜줘서 친구들은 다 빵에 갔지만 네. 저는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취업해서 막내 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막내 동생이 다 취업한 시점에 그만두고 난 친구들한테 빚을 갚아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 게 이제 시민운동으로 제가 이제 위치 전환을 하는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시민운동에 나섰는데 그때 수원에서 이제 시민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하게 됐는데 아내가 그래도 그걸 이해해 준 게 당신이 원래 그렇게 하려던 일이 그동안 유예를 받았으니까 자신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꼭 해야 될 그 일은 하는 것을 양해해 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람이 한 2, 3년 하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양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업이 될 줄은 몰랐죠. 아이고 환경단체. 아니 근데 우리 저 염태영 시장님 하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또 이런 건 인기에 아주 큰 도움 됩니다. 네. 보통 하나씩은 다 털어놓고 가거든요. 네. 없는 걸 만들어내지는 마시고요. 네, 원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그 인연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2002년 대선 때 계속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방의제 21 전국협의 사무처장을 할 때인데 그 단체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환경단체의 정책 조율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개최 요청을 받았는데 시민운동하고 입장에서 안 한다고 해서 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분이 되고 나서 인수위원회를 만들면서 절더러 이제 꼭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때 고민 끝에 어차피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2달 정도니까 그건 도와드리기로 하고 이제 인수위원회 그 상근 전문위원 같은 역할로 한시적으로 가서 했어요. 새 정부의 이제 환경 정책의 틀을 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옆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청와대나 이제 정부 측으로 들어갈 때 저는 시민운동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2003년 4년 지날 때 노무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일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환경단체하고 계속 대립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 건설을 규제 완화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또 기업 도시라든지 혁신 도시 같은 지역의 많은 개발 사업들을 막 내놓는 일. 그리고 아마 기억나실 텐데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 천성산. 그리고 새만금으로 그 종교인들의 삼보일배. 그 사패산 또 그렇죠. 서울 외곽순환도로 관통도로 터널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서 환경단체들이 환경 비상 시국이라는 그 지금 상황이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부가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단체 대표 7명이 정부 청사 맞은편 광화문 공원에 그 농성장을 놓고 농성에 들어갔어요. 그때 7명의 농성,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단식까지 하게 되는데 단식을 하게 되는 이제 7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농성과 단식 포함해서 한 달 가량 진행되는 동안에 그 노무현 정부의 이제 저희와 잘 아는 사람들이 중재를 하고 그래서 환경 보좌관을 요구했는데 환경 비서관을 놓기로 했어요. 결국은. 그리고 환경 비서관을 그때 당시 환경 비서관이라는 것을 안 갖고 있었는데 직책을 국정과제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이라는 자리를 놓고 절도로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어쨌든 새 정부의 판을 짰으니까 그런 요청을 받아서 결국 2005년 연초에 참여정부의 그 환경비서관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이런 잇따른 개발에 따른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 저항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시는 셈이 됐군요. 조금 짧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인수위에서 활동하시다가
청와대 못 들어갔다가 거기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다가 다시 이제 청와대로 결국은 들어가게 된 그런 스토리로 우리가 예. 정현 씨 예. 정리 좋아. 네, 똑같은 말에도 못 들어갔다가 들어간 건 아니고 들어갈 생각을 가지 않았다가 그런 시국이 돼서 네. 이제 그때는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팩트로만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그때는 수원시장이시지 아니요. 않았죠? 예, 그때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2005년에 청와대 환경비서관 역할을 하다가 네. 2006년 지방선거 때 열린 우리당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 아이고 그때 난리 나가는 났었죠. 것은 사선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 근데 아무도 안 나갈 때 청와대 비서관 중에선 저 혼자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예. 수원으로 예, 수원시장으로. 수원시장으로. 아. 그리고서는 불과 28% 받고 여당인데 예. 1번인데 예. 그 무참히 이제 지고 어쨌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수원역 광장에 노무현 대통령 시민 추모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제가 주 상주 역할을 청와대 어차피 비서관을 했으니까 예. 그 역할을 하면서 그분이 마지막 모시는 길을 우리 수원이 하자 해서 제가 그 이해찬 당시에 이제 장례 준비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 쪽하고 협의해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가시는 길을 수원 연화장으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 장례장. 그 대신 우리가 노사모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과 함께 밤새도록 역광장 이런 데서 풍선, 노란 풍선과 리본 다 만들어서 입구부터 예. 장례 그 연화장까지 다 장식을 해놓고 그랬죠. 그분을 마지막 그래도 수원에서 보낸 것 때문에 지금 봉화가 아닌 데서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비가 있는 유일한 데가 네. 수원이고 그것이 수원 연화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 예. 그거를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못 세우게 그렇게 막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경기도 단위의 보훈단체장들이 저한테 이제 밀고 와서 예. 그 당장 그 중지하지 못하냐고 항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가치는 누구든지 자기가 추모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들이 성금 내서 우리 시에서 또 그분이 여기서 마지막 그 장례까지 치르고 갔으면 그 추모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의 행동을 그 막으려면 하다못해 소송이라도 해서 가처분 중지라도 받으시면 제가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 소신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셔도 그 효과를 못 보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추모비를 세워서 오픈하기 직전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께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 예. 시의원들께서 그 가서 피켓 들고 시위도 했는데 그때 그분들도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을 텐데 아마 위에서 오다가 와서 가서 사진 찍기용으로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그 남도 먹거리의 돼지갈비. 돼지갈비 하면 또
우리 김엄마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아 진짜요? 농담입니다. 아 뭐야? 깜짝 놀랐네. 왜냐면 내가 많이 봤거든.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번인데. 그러니까. 아니,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돼지갈비는 숯에다가 구워야 제맛인데 네. 이 제품 모든 양념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볶음 팬으로 10분만 조리해도요. 숯맛이 나요? 그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저기다 있습니다. 숯을 때려 본 건 아니야 혹시? 아닙니다. 아주 그 향기롭습니다. 아 그래요. 이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돼지갈비를 가져오셔야지 이걸 광고만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 저건 진짜 짜증이야. 무슨 바카스라도 이렇게 갖다 놓듯이. 그럼 빨리 이제 주문해 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주문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글로 네. 남도 먹거리 점 영문으로 KR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네. 전화번호 1544-1669 1544-1669번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질문 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경기지사 심플하게 그냥 가시죠. 어떻게 저희가 찍어요 말아요? 저까지 기회가 올까요? 근데 왜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아예 하지 125만에 네. 제가 경기도의 또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 겨울부터 이제 촛불 한참 되고 그리고 이번 대선 때 경기도에서 저희보다 적은 도시인 그 성남과 고양시장님이 대선 후보로 뛰니까 벼랑간 제가 굉장한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했던 말을 빗대어서 내가 이러려고 수원시장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그 100만 도시급에 해당되는 데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두 시장이 나가고 저가 안 나가니까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제 길을 가겠다고 위안을 삼았고 지금도 또 경기도지사 얘기 나오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주 그 도매금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올 때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맘마이스에서 안 띄워주기만 해봐라. 내가 이러려고 맘마이스 나갔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수원시장으로서 정말 자랑할 만한 거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잘할 게 있었으니까. 무상복지 뭐 이런 게 네. 트레이드 마크다시피 그렇죠. 했고요. 예. 사실은 KT 한두 가지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으면 그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수원시청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네. 그렇게 문 깨고 갈 일이 아니라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제 하나 제가 국내에서만 네네. 중앙 이슈, 중앙 매스컴에서 뛰어야만 인지도가 높아가는 이 그 반지방적 정서를 네.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제가 지방자치, 자치분권 운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뛰어넘는 시각들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맨 처음에 2000년 밀레니엄이 한참 얘기될 네네. 때 일본에서 취재가 와서 저한테 취재를 하고 2000년 밀레니엄 되자마자 책이 일본의 사회평론사라고 유명한 출판사죠. 거기서 21세기 한국인 해서 8사람을 추린 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골랐는지 모르지만 네. 거기 보면 21세기 한국인 8명을 앞으로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 네. 낸 건데 저 말고는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손석희, 네. 공지영, 신경수, 정신과 의사 이남희, 판화가 이철수, 또 그때 당시에 환경운동가 염태영. 근데 한국에서도 환경운동가 염태영을 중앙 단위에서는 환경운동 그룹에서만 알지 일반 시민들은 잘 전혀 모를 모르죠. 텐데 네. 일본에서는 저를 주목했더라고요. 일본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친일파. 제발. 일단 하나 나왔고요. 예. 제가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저건 저기서 했어요. 친일파는. 저는 그냥 일본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예. 차라리 그러면 도쿄시장으로 나가세요. 이번에도
책을 한 권 제가 받았어요. 여기 네.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아세요? 블룸버그 잘 알죠. 예, 그 뉴욕시장. 예, 전 뉴욕시장.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시에라 클럽의 칼 폴 사무총장이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쓰고서 이런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직접 보낸 겁니까? 예, 그분이 전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이 책에 수원의 얘기를 잠깐 소개를 했더라고요. 도시에서 지금과 같이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서 자동차로 그 더 이상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제가 그 국제기구 어디서 발표했던 원고에 들어가 있던 모양인데 그거를 인용하면서 저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그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s a leading global man. 제 얘기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이런 편지와 책을 보내주셨어요. 한국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뭐 이 정도로 주목받으면 그래도 성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2013년에 우리가 도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로 기반한 도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녹색 교통 수단만 갖고 한 달 동안 한 동네에서 생활하는 실험적 도전을 최초로 한 도시예요. 이것을 이클레이라고 하는 국제 자치단체 그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제안을 받았고 환경 운동을 했던 시장으로서 이렇게 과감한 일을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이클레이 사무총장께서 저한테 제안을 했고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2년의 준비 끝에 2013년 한 달 동안을 우리 시내 한 중심인 수원 성곽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그 성곽 동네에서 차 없이 생활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아예 차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화성 안으로? 예. 그런데 그 대신 생활상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가로환경 정비, 걷고 싶은 도로 그리고 각종 그 도시 재생의 모습들을 다 구현을 시켜주는 것을 병행한 거거든요. 그 대신 한 달 동안 불편을 겪는 대신에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근데 주민들이 처음에 완강히 반대했지만 결국은 2년간 준비 과정 중에 계속 설득하고 시민 서포터스를 만들고 이러면서 한 달 동안 자동차를 빼놓은 가운데 실제 생활을 했는데 자동차가 빠지니까 거기에 사람으로 꽉 차요. 그 동네에 한 달 동안 100만 명이 찼습니다. 그 사례가 폭발적으로 도시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가능성을 연 것으로 기록이 됐고 그것이 그 이후에 저로서는 UN 해비타트 도시 대상을 받고 전 세계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이 수원으로 굉장히 많이 와서 대단하십니다. 합니다. 실제로 그 화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도시가요 걷고 싶은 도시예요. 수원 화성. 그렇죠. 화성도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님 말씀 속에서 차가 있으면은 수원은 그냥 지나가는 도시, 비껴가는 도시, 그냥 뭐 수원의 뭐 경기도의 한 도시 이런 정도인데 차를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소통하게 만드는 이런 도시는 이거는 사실 사람 중심의 계획 도시라고 봐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이 수원의 모델로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다 해서 국민 TV에서 새롭게 론칭한 프로가 있습니다. 수상한 이야기라고. 뭐야 갑자기? 야 출연료에서 깎는다. 이렇게 홍보하려고 그래요. 예. 수상한 이야기. 수상한 이야기. 수상한 이야기. 여기서 수상한 이야기의 수는 수원을 의미한데요. 그 예전에 그 정조대왕이 양경이라고 해서 한양 그리고 수원 이 두 개 도시를 양경 두 개의 서울로 그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수원을 행정 수도처럼 만들려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세종시 같은 개념이었죠. 정조 시대의 수원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정교하게 잘 짜여졌고 지금도 드론으로 띄어서 수원을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무슨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원의 수상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수상한 이야기 여러분 자막으로 쫙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엄마께서 굉장히 돼지 엄마는 저 나이트에 계신 분이고요. 그래요? 이분은 김엄마. 김엄마. 우리 김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수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제가 용인에 사는데요. 수원에 올 때마다 뭐 이게 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러 오는 거. 용인에서 수원역으로 와서 수원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에 일부러 갈 때가 많이 있는데 올 때마다 화성성각 돌고 이럴 때마다 아 여기는 범상치 않은 도시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그 외국에선 우리 사례가 많이 소개됐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UN 해비타트 3 회의가 그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을 때도 네. 한국에선 유일하게 우리 도시 사례를 전 세계에 발표도 하고 대단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그 제가 받고 있는 가치는 자치와 분권 이제 더 이상 중앙 집권적 체계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 지역으로부터 지방으로부터 출발한 아젠다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그래야만 실질적인 도시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미 그것은 선진국에서 다 증명한 바다. 이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제 과제이거든요. 네. 그 일을 향해서 그냥 제 길을 가는 이 과정에 있는데 예. 국내에서 잘 알려졌지 않았다고 너무 멸시하지 말아라. 아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정책은 이 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그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원은 좀 다른 게 다릅니까? 그 염 시장님이 된 것도 그렇고 전에 그 심재덕 시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화성 행궁 이거를 네. 복원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아니 왕궁을 복원하겠다 이걸로 표를 찍어주는 시민들 이런 수원 시민들은 대단한 시민들 아닙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군요. 아니 그 자리가 원래 이제 병원 자리였는데 병원 치워버리고 거기 화성행궁을 복원을 했어요. 그 공약으로 내걸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궁이 있었던 데를 일제가 허물고 거기다가 도립병원 만들었고 경찰서를 만들었고 특히 그 왕이 머물던 곳이라는 데는 영안실을 만들고 이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분노 같은 게 늘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민선 일기 시작되면서 다시 그 기관들을 외곽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것을 화성 행궁을 복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역사적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수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이 인지도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은 뒤쪽에 있다.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도지사로 나오는 게 결정됐나요? 결정됐어요. 예. 그거는 결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런 부지기로 가는 건 참 익숙하진 않은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자체가 제게 꿈의 과정 중에 있지를 않아서 네. 사실은 제가 도지사로 지망하겠다, 도전하겠다 하는 것은 저한테는 그 혹시라도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기본적으로 저는 도는 기초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을 가는데 그것을 거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도식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으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밤에 대통령. 사실은 이번에도 민주당의 4명의 대선 후보 중에 3명이 자치단체장 출신이고 2분이 기초자치단체장이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계급적 구조처럼 여겨지는 이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민주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시장 같은 분이 이뤄놓은 그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이뤄가야 될 새로운 그 정치 시스템의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회를 바꾸는 그 흐름 속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를 그렇게 그 여러 명이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흐름을 못 읽으면 만만히 재미없죠. 저 시장님, 만약에 경기도지사에 대한 꿈은 좀 차후에 미뤄야 되겠다. 수원 민선 3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100만인데도 넘었는데도 광역시가 아닌 우리 같은 아주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그런 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특례시라고 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거 시절에 일본 같은 경우는 100만 도시급에 해당되는 거는 그 따로 광역적으로 독립하지 않더라도 정령 지정시라고 해서 특별히 그 자치권을 별도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제도권 안에서 행정체계 안에 소화시키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100만 도시급에 대해서는 광역시로 이전시켰으면 전환시키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만 수도권에 100만 도시급이 다 광역시가 된다면 사실은 한국 사회 전체가 행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 도시에는 특례를 두는 것이 지금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되면 한편으로 저는 이제 특례시의 1호 시장도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1호 시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게 현실적인 적응의 모습이다. 뭐 끝으로 정말 이 말만은 내가 그만하자. 그만할까? 예. 되셨죠? 우리 그 가만히 보니까 최욱 선생님이 오늘 네. 저하고 그 잘 못 사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저도 울산을 사랑하니까 현대고등학교도 제가 아주 비중 있게 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중앙은 지방을 절대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 세월호가 다 중앙 집권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폐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점적 체계 속에서 일방적 공급 체계 속에서는 다양한 실험 속에서 경쟁적으로 우수한 정책들을 생산하려는 지방 정부를 따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그 모든 부분에 중앙적 시각을 떠나는 게 필요하고 맘마이스도 가급적이면 수원으로 오십시오. 아 저희가요? 예, 저희가 이보다 더 여건이 좋게 만들어 드리고 지방을 제대로 소개하는 그런 방송, 또 지역에서 숨겨진 사람을 발굴하는 것, 이것이 맘마이스가 더 크게 앞으로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시대의 아젠다에 맞춘 발전을 할 수 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 이 여러 지자체장분들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만 우리 또 수원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환경에서만큼은 다른 누구도 타의수종을 불허할 만한 탁월한 시기를 또 큰 정치인의 그 기본적 요건이 이제 스토리보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만한 스토리보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살아온 배경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시장은 너무 평탄하게 살아오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